안녕하세요. 아이큐브 고객센터입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 급여정보, 공제정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주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보험료 공제 중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정산자료 입력 탭 연금보험료 공제의 국민연금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 메뉴에서 금액을 직접 반영할 수 없으며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S00 국민연금 공제코드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국민연금 정산 공제 코드로 입력한 금액,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국민연금으로 입력한 금액, 연말 정산 자료 입력, 종전근무지 탭에 입력한 국민연금 금액이 합산되어 자동 반영됩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 등 타 메뉴에서 입력한 국민연금 수정 등의 이유로 금액을 다시 반영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상단 세로 고침, 근로소득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세로 고침 시 국민연금 금액뿐만 아니라 급여 금액도 변경될 수 있는 점 주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 납입액이 있거나 급여 작업 시 반영하지 못한 국민연금 금액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공제순서 규정상 후순위로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공제를 적용받아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특별소득공제인 건강, 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공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부양가족 명세 탭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 보험료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금액은 본 메뉴에서 금액을 직접 반영할 수 없으며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S10 건강보험, S20 고용보험, SR1 장기요양보험료, SR2 장기요양보험정산 공제코드와 인사, 급여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공제코드로 입력한 금액,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입력한 금액, 연말 정산 자료 입력, 종전근무지 탭에 입력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금액이 합산되어 자동 반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금액은 건강보험 금액에 합산되어 표기됩니다. 만약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건강보험 정산코드를 등록하여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급여 작업을 진행했으나 정산금액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집계되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여 재집계 작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역, 고용지역은 건강, 고용보험료 지역 납입액이 있거나 급여 작업 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입력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의 금액만 입력하면 되고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에서 명세서에 반영될 계약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입력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며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입력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특별소득공제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초 차입일과 상환기간 그리고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금액이 다르므로 구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금액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을 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전송하여 반영했다면 간소화 PDF에 기재된 내용 중 차입금이 0원인 경우 등 연말정산 데이터 전송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이자 상환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자 상환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특별소득공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도 해당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결정세액을 대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로 자동 반영합니다. 결정세액 대조 내역은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의 표준세액을 더블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그 밖의 소득공제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2022년에 신설된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년 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며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더블클릭하여 청약저축, 주택청약, 근로자주택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연 납입액 180만 원 이하의 금액, 월 납입액 15만 원 이하로 한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자금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부터 공제한도가 상향되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최초 차입일과 상환기간, 상환 방식에 따라 종합한도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창 하단 3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명세 탭 하단 주택공제정보 탭의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자 여부를 공제 조건에 맞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 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 자매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각 부양가족을 클릭 후 부양가족별로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의 신용카드 등을 더블 클릭하여 결제 수단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국세청 자료 항목에 입력하면 되며 조정이 필요한 금액은 그 밖의 자료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시 적용되는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창에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사용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20%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각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예시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시와 동일하게 총급여가 4,800만원인 사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반영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항목에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800만원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대중교통이용분에 200만원을 입력합니다. 추가로 하단 참고 내용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을 각각 100만원씩 나누어 입력합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항목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제외한 700만원을 입력하고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에 300만원을 입력합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항목에 도서공연비를 제외한 500만원을 입력하고 직불카드 등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항목에 100만원을 입력합니다. 모든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하단 2022년 전체 사용분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분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되며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2021년 전체 사용분은 2천만원을 입력하고 2021년 전통시장 사용분은 20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2021년 사용분은 아이큐브를 통해 작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해당 사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입력된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자동으로 반영되며 2022년 최초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입력 후 정산명세 탭을 확인하면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 신용카드 산출과정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과정에 따라 적용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산출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해년도 총 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최저사용금액에서 확인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1,2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2,600만원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에 적용할 공제율을 확인 후 공제 제외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1,2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공제 제외금액은 산출방법 두 번째 계산식에 따라 240만원이 계산됩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각 항목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628만원으로 계산되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에 따른 공제한도 300만원과 비교하여 일반 공제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추가 공제 금액도 계산식에 따라 32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최종 공제 금액이 홈택스 사례와 동일하게 628만 원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가입 당시 만 19세부터 34세 사이 청년이 일정한 급여 또는 소득 요건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계약기간 3년에서 5년을 충족한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금액으로 정산자료 입력택,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항목을 더블클릭 후 구분을 81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으로 선택하여 납입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 필요시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